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의 의과 대학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질 것 같아요. 저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참을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재 12학년으로서 원서 접수를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요번에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지만 8학년이거나 9학년, 10학년, 11학년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으로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또는 약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정원의 2%로 인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대부분 의예과라 하더라도 카톨릭 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들이 1명이나 2명 정도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인데, 약학대학이 32개 대학 1578명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 9월에 원서 지원하는 수시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약 6,000명 정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시면서 그러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7월에 특례 지원에 원서를 하시면서 9월에 수시 전형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는 중도 귀국하신 분들 중에서 국내로 들어오셔서 학업을 진행하셨는데 나름대로 우수한 학업 성과를 내신 분들은 7월에 특례 전형과 9월에 수시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제가 좀 전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과 거의 준비 과정이나 또는 갖추어야 되는 학업적인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어떤 학습의 방향을 잡아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긴데 어떤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얘기는 일단은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뽑는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선발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고사에 순수로 어떤 면접을 실시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류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류평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스펙을 갖추어야만 붙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대학들의 현재 지원 현황, 경쟁률은 어느 정도의 경쟁률인지, 또 경쟁률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대학별로 전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에서 21학년도겠죠. 1학년도 입시에서 전년도 2020학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드리는 이야기가 많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의 의예과의 전형은 약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눠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전형이 구분되는 이유는 3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특례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해외의 학력 지표와 국내 학력 지표가 섞이게 되어지면 그 서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업적인 정도가 완성이 좀 덜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귀국자는 대부분 다 면접고사라든가 지필고사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SAT나 A레벨이나 아니면은 IB 과정들을 다 이수하고 들어오니까 뚜렷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서류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서류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과 그 다음에 중도 귀국자를 위한 지필고사 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12학년도 그렇지만 10학년, 11학년 정도 되어지면 나의 현재 학업적인 정도나 경쟁력을 고려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예과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서류와 면접을 진행해서 뽑는 학교들이
연세대 카톨릭대를 포함해서 중앙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뽑는 학교고, 그 다음에 서류와 SAT 점수가 들어가는 학교가 동국대 경주예요. 동국대 경주는 필답고사 실시하면서 면접 보면서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영어 성적으로 공인어학 성적으로 1단계로 고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충남대, 충북대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서류의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에 강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에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셔서 대학 결정을 이루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류 전형도 있고 면접 전형도 있고 지필고사도 있고 공인어학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서류의 우수성이에요. 서류의 우수성.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성적지명서를 다 받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GPA 성적의 우수성을 갖추는 게 첫 번째 핵심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우리가 봤더니 소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여기 보는 것처럼 필답고사와 면접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는 성적이 GPA 성적이 안 좋은데 필답고사만 면접만 좋으면 붙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이 초, 중,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것.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 성적 외에 표준화 학력 지표로 할 수 있는 IB나 SAT나 SAT2나 또는 뭐 ACT라든가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의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모든 서류들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서류들을 갖추시는 게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지 첫 번째는 서류 안 좋아도 영어와 면접만 잘하면 대학 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에 어느 정도의 반영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는 사실은 투명하지 않다. 대학 입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아요. 대학을 되게 공정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학이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의 목적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이 원서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만 대학의 인지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우수한 학생을 뽑자, 두 번째는 많은 학생이 원서를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봤더니 서류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난 서류가 안 좋으니까 필답고사나 면접만 잘 보면 되겠는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의 우수성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괄 합산 방식으로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서 지원을 해서 어느 대학에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학 입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뽑는 사람들에게 되게 유리한 권리고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하죠. 그렇죠? 어떻게 평가돼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 입시를 생각할 때 너무 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다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서류평가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서류에 아주 우수성이 있어 라고 하면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와 같은 서류 플러스 개별 면접의 학교를 원서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면접의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지성면접, 다시 말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이나 간접적인 지식을 반드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수시 면접은 대부분 MMI 면접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학업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적합성이나 윤리의식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면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면접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실시하면서 그러면서 인적성 면접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의대를 가려고 하면 면접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의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중앙대, 순천향대, 인제대는 서류 플러스 면접에서 대학의 모집 요강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위에 있는 학교들보다 직접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 지성 면접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면접이 아니라 필답고사로 실시하고 그러면 면접은 2단계에서 이제 인적성 면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필답고사로 생명과학 화학시험을 보고 그러고 나면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SAT 점수를 받는데 자, 동국대학교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모집 요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SAT 시험이 취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8월 SAT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SAT 성적을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SAT 시험이 미루어져서 시험을 제대로 응시를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8월 달에 SAT 시험 응시하고 9월 29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하면 동국대학교 경주의 의예과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전년도 2019년도에는 면접을 8월 24일 날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11월 21일 날로 면접 일자를 미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국대 경주를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SAT 시험을 못 봐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인데 특히 요 중에서 고려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지필고사를 봐요.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의 지필고사를 같이 보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공인화학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는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가 들어간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고려대, 한양대는 물론 아주대, 인하대보다 대학도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원하기도 하지만 수학을 하나를 보는 경우와 수학과 영어를 두 개를 보는 경우 어느 대학의 수학 점수가 높을까? 당연히 한 과목 보는 학교의 수학 점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런 전형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이 들어가는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중도 귀국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이 지필을 준비하는데 준비 시간이 매우 유리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내용 끝내고 2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꼭 한마디 해주면 모집 요강 입시를 바라볼 때 나에게 유리한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시를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자꾸 찾으면 안 되고 왜? 나에게 유리한 건 나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로 대학 가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성적, 다시 말해서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IB나 SAT나 SAT2나 공인화학 성적 또는 뭐 ACT와 같은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를 철저히 준비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수상과 같은 이런 교내 활동들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체의 내용을 봤었을 때 내가 다소 서류평가에 강점이 없다. 그런데 나는 수학에 강점이 있다. 또는 나는 수학이나 영어에 강점이 있으면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면접이나 필답고사가 강점이 있으면 바로 지성면접이나 생명과학 화학 보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공인화학 성적이 유리하다, 서류평가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성적증명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성적,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두 번째는 교내의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먼저 쌓는 게 첫 번째. 그쵸? 그거.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뭐로 보완을 해야 돼? 지필고사 또는 영어 성적
또는 예를 들어서 면접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지원 대학에 맞게끔 우리가 전형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접고사인데 이 면접고사는 물론 당연히 국내에서 우리가 9월에 의대를 가려고 해도 면접의 비중은 되게 큰 거예요. 면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 경쟁률이 보통 15대 1에서 20대 1의 경쟁률이 되는데 만약에 15대 1의 경쟁률이다. 그러면 사실 2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럼 그 30명이 다 정말 의대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까 생각해보면 꼭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의대 한번 가보고 싶어. 나 한번 꼭 의대 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중에서 야 우리 한번 의대 한번 쓰자. 이래서 막 의대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막 SAT 점수 막 1300점밖에 안 되는데 막 의대 붙는다고 생각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쓰는 사람도 있고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15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약간 허수라고 하면은 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실제 합격 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다. 보통 1단계가 한 5배수 정도 되어지는데 1단계를 통과하고 그 2단계는 실질적인 경쟁률이고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2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의 특성상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에서 학생들끼리의 학업적인 우수성을 정확하게 딱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나 또는 준비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면접을 보고 상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접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뭘 물어봐? 지성 면접으로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면서 의사로서의 인적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보통 면접이 8월달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정도에 국내로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의대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의 원서 지원이 터무니없는 상향 지원이 아니고 적정한 원서 지원이라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을 1단계 붙고 난 다음에 준비하자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단순히 인적성을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들어오시면 미리 면접을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될 거다 이 말씀이고 면접의 유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카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정도가 제출서류 기반 구술, 기출서류 기반 구술 개별 면접이라서 면접이 조금 더 비중이 약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성 면접은 아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인적성 재신문 기반 심층 교수 면접 면접의 비중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들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인제대, 건양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지성 면접으로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 세 개 모두 다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학 인적성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세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들은 주어지는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제시문에 대해서 구술하는 훈련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이렇게 구분은 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준비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들마다 면접의 비중이 달라요. 면접의 비중이 충남대, 인제대, 건양대, 카톨릭, 관동대, 대구, 카톨릭대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전형이나 지필고사를 보고 또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에 100% 들어가는 거니까 면접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지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면접이 2단계에서 100%니까 1단계는 1단계에서 들어가는 공인어학 성적은 1단계만
통과하면 2단계에서는 전혀 반영 안 되니까 공인화학 성적 낮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80% 반영하는 충북대, 을지대, 가천대 50%, 중앙대, 아주대, 인하대, 연세대, 미래는 40% 반영하고요. 고려대학교, 동국대, 경주는 10에서 2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면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는 아무래도 면접의 비중을 적게 두거나 다른 것에 평가 요소를 많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는 그만큼 면접 시간도 많다는 얘기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의 평가 비중을 많이 둔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면 의대 면접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지성 면접과 인적성 면접을 병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세대나 연세대 미래는 재시물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건 면접은 다 중요하구나. 몇 퍼센트를 반영을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1단계 발표 나고 준비하면 늦는다. 미리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서 지원 자체가 사실은 1단계를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몰라. 그러신 분들은 1단계를 붙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냥 1단계 될지도 모르는데 막 면접 준비하느라고 학원 다니라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학생이 1단계를 통과할지 안 할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학력 지표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려요. 서류평가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는 연세대학교에서 서류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대학들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전형을 진행하거나 서류평가 플러스 지성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부 학교는 서류가 없는 학교들도 있죠. 그냥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덕고사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속으면 안 된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 없이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필덕고사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이야. 그러니까 서류평가가 없는 거야. 아, 서류평가 없으니까 학교 성적 안 좋아도 되고 그냥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필덕고사 시험 잘 보고 면접 잘 보면 붙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그 이야기는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필덕고사나 아니면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가 안 좋아도 된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초, 중, 고등학교 성적, 특히 고등학교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은 많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화되어진 학력표를 준비하시는 거. IB나 SAT나 SAT2나 AP나 ACT나 그리고 기타 공인화학 성적.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들, 수상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요소 플러스. 자, 서류평가라는 말은 뭐냐면 중고교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해외 수학기간, 기타 자료. 다시 말해서 해외 고교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죠. 수상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서류평가예요. 그러니까 서류평가는 정성평가죠. 정성평가. 가끔은 학부모님들이 서류평가 우리 애는 뭐 IB도 아니고 IB도 아니고 AP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SAT나 SAT2나 공인화학 성적 없는데 과연 우리 아이의 성적은 4.3 중에서 한 4.2 막 이렇게 아주 성적이 우수한데 의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꼭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대학에 붙는 학생들도 다양한 학력 지표를 붙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합격생들, 또 작년에 합격생들 비교하면 합격생들 사이에서 학력 지표의 차이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학에다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애 막 이렇게 훌륭한 지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애가 여기 붙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생선을 사야 되는 사람이 생선 가게 가서 이거 동태눈깔이 약간 파란 색깔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이거 좋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다 물어보면 대학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된다, 될 수도 있다,
한 번 해봐라요. 대부분 다. 된다, 될 수도 있다, 한 번 해봐라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학력 지표가 터무니없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없이 GPA 성적만 우수한데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력 정도가 매우 우수하고 적어도 3년 특례인 경우에는 IB 성적이 44, 45점 정도는 파이널 점수로 나와야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43의 IB 성적을 가지고도 기타 학력 지표가 매우 우수하다면, 또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학교가 아니라 기타 뭐 순천향대나 가천대나 다른 대학으로 간다면 대학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가지고 있는 다른 학력 지표의 우수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매우 높은 정도의 학력 정도를 우수 평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12년 특례로 가는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도 의대를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는 매우 우수한 학력 지표를 필요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GPA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B 성적 또는 IB 과정이라면, 또는 A레벨 과정이라면 A레벨, 또는 뭐 AP 과정에 AP 과정에 아주 우수한 성적이 있어야 되고, SA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1500에서 1560 이상을 넘느냐 못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점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SAT2는 몇 과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과목에서 800점 만점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 아시면 되고, AP도 마찬가지예요. 저 AP 4과목 해요. 그래서 3점, 4점이에요. 의미 없어요. AP도 보면 내가 몇 과목 정도에서 만점을 맞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IB 디플로마의 과목 선택이라든가 또는 SAT2나 AP의 과목의 선택은 당연히 내가 의학 계열은 직접적으로 뭐와 연결돼요? 바이오로지 생명과학과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생명과학과 화학이 5대5로 반영이 되어지는 게 의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학 계열은 아무래도 바이오로지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과목의 선택도 학과와 적합성을 맞춰줘야 돼. 학과와 적합성.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3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아니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예를 들어서 전기정보 또는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해. 그럼 그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과목은 기본적으로 매스매틱 수학이나 아니면 피직스 같은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공 적합성도 맺어지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영어를 전혀 못해. 근데 이 학생이 영문과를 와. 영어 공부 어떻게 따라갈 거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어느 학과를 가려고 하면 그 학과와 연결성이 맺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과목 선택은 당연히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플 성적은 만약에 119점이다. 토플 성적, 예를 공인화학 성적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HSK 성적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 있고, 또는 토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5급 이상이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6급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교내 활동, 봉사 활동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데, 요거는 학업적 요소는 아니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뭐로 연결돼? 자기소개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뭐로 연결돼? 바로 면접의 소재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그냥 나는 성적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보는 거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공부만 잘해. 이거 안 돼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활동성이 높아야 돼요. 활동성이라는 게 뭐 공짜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학업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교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이라든가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또는 활동, 봉사 활동이나 활동성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상 경력, 교내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갖추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해. 근데 봤더니 3년 특례 전형의 문제가 뭐냐면 대학도 별로 없고 뽑는 인원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일부를 수시에서 원서를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원서 쓰시는 분들도 의대 같은 경우 올해 인원이 가장 많죠. 그렇죠? 2,977명. 우리가 강원대학교가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로 바뀌면서 요번에 한 48명 정도 늘면서 인원 자체가 가장 많이 몰리는 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가 되어지면 2022년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대가 입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학 계열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런 스펙을 갖추면 수시 전형에서도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물론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은 수시로 의대를 가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게 더 낫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례가 모집 인원이 적고 수시는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수시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시로 가게 되어지면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경쟁하는 대상들이 실제 나보다 더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례에서 경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4+2, 다시 말해서 특례에서 4개 정도 원서를 쓰고 2개 정도를 뺐다가 9월 수시에서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세우셔도 가능한 거예요. 대신 준비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면, 자, 보면은 대학들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경주까지의 대학들이 지금 보통 대부분 다 2명 정도나 1명 정도로 선발해요. 순천향대 최대인은 4명이고 인제대 최대인은 4명이라고 하지만 약 2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경쟁률은 연세대는 2명 뽑는데 31명이 지원했으니까 경쟁률이 약 15대 1 정도 되는 거죠. 높은 데는 아주대 같은 데는 2명에 42명이 지원했으니까 21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니까 대부분의 경쟁률은 15대 1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15대 1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실제 합격과 거리가 있는 허수 지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내가 허수일 수도 있어. 지원하시는 어머니나 아니면 학생이. 대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의대에 맞서서 충실하게 잘 준비해 오셨다라면 최소한 허수 지원을 물리친 상태가 되니까 15대 1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쟁률은 약 7대 1, 8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1단계 배수가 5배수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가지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2단계에서 평가라고 하시는 면접을 충실하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대학들이 뽑는 인원이 2명이나 1명이나 3명 정도 뽑는데 경쟁률은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구나, 경쟁률이 높구나 정도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경쟁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자, 내용이 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하나를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구분의 차이는 뭐냐면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톨릭 관동대까지에 들어가는 전형들이 결국은 뭐냐면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물론 면접은 일반적으로 인적성 면접도 있고 이 면접 안에서는 지성 면접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리고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로 하냐면 지필고사를 보는 거죠.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 플러스 그 다음에 서류를 같이 병행하는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같은 경우에 3개 학교는 결국은 공인어학 성적이죠.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SAT가 들어가는 전형이죠. 이렇게 전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에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같은 경우 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률이 보통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니까. 특히 올해는 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지필고사 준비하는데 국내로 들어오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지.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지필고사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몰리냐면 서류 전형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나는 3년 특례 전형에 전혀 생각이 없어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대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현재 외국의 상황이 국내보다 좀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국내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같은 데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합격생들의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충남, 충북, 을지대 같은 경우 공인학력 성적을 1단계에서 통과하는 학교인데 충남대가 충북대나 을지대보다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률이 높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충북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대학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경쟁률이 낮죠. 동국대도 일단 대학의 선호도가 낮기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SAT 성적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쟁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대를 가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노려볼 만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서류 플러스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서류 플러스 면접에서 연세대학교나 카톨릭 광명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성균관대는 워낙 높은 정도의 학업적인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은 사실 세 개를 다 쓰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다 몰아서 쓰기에는 사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자, 세 개 대학은 평가할 이유가 별로 없죠. 워낙 높은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부터 보시면 중앙대나 순천향대나 연세대, 미래나 가천대, 인제대까지가 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앙대는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수학 지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경쟁률이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고려대, 한양대처럼 수학의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인제대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이렇게 쓰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원서를 쓸까 지필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원서를 쓰기에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형들은 국내 정도 귀국해서 나름대로 지필고사를 철저히 준비한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준비가 올해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냐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스펙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학업적인 역량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학교가 이 학교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어떻게 원서를 쓰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같이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순천향대라든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인제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는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학교들은 카톨릭 관동대 같은 데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또는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학교는 맞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교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우스워 보여도 서울대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서울대보다 어차피 여기는 의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해서 메이저 5개 의대가 아니면 다 어차피 전문직 종사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학생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위권 의대를 가려고 해. 막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원서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적어도 가천대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밑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경쟁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특히 올해는 지필고사라든가 아니면 면접 중에서도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데를 좀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충북대 일지대나 동국대 경주 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런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적정하게 하셔서 여기서 합격을 하시면서 다른 대학의 상향을 꾀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봤었던 경쟁률 표에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차트를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뭘 이해하실 수 있었냐 하면 대학별 전형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 또는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냥 수학이나 또는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였었을 때 학생들이 선호도 어느 쪽으로 대부분 몰리냐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상위권 대학 서류 플러스 면접 쪽으로 몰리고 두 번째는 전형이 간소하잖아. 지필고사 준비 시간 엄청나게 들이고 또 국내로 막 들어와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서류 면접 전형으로 대부분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이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보다는 많이 몰리지 않는 구간 내에서 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 대학별 분석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한 학교들은 좀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학교들은 전년도 2020학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겼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을 보시면 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 자격이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특례, 6년 특례, 9년 특례 이런 말 없어진 거고 다 표준화되어서 3년 특례로 바뀌었죠. 3년 특례. 그리고 3년 특례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3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1개 학년이라는 게 고등학교 10학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학년, 11학년, 12학년 중에 꼭 1년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부모를 대부분 다 요구해요. 근데 물론 모든 학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 한 명만 있어도 부모 자격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요 3년이라는 말을 3년을 꼭 보셔야 되는 게 3년이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3년을 같이 취급해주는 통산 3년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연속 3년은 비연속 4년과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다시 말해서 비연속 3년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 부모 자격에서 부모냐 보호자냐 요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3년이라는 것이 통산 3년이냐 또는 연속 3년이냐 비연속 3년이냐 요거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기타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기타 재외국민에 해당되시는 학교들 중에서 기타 재외국민의 범위 일부 학교들은 법인 근무자는 대부분 다 되니까 법인 근무자 자영업자를 대부분 기타 재외국민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뭐 유학생이라든가 뭐 연수라든가 또는 해외 선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 재외국민으로 포함을 시키는 학교들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 발표되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게 기타 재외국민 전형의 범위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인지 보호자인지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이 3년이 통산 3년인지 연속 3년인지 비연속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거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전형이에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보게 되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학교가 40% 정도 면접 반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30% 반영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면접은 재심은 기본 면접인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연세대학교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의예과의 면접에 어떤 제시문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는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 반영하고 한양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학 필답고사 60%,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수학시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까 봤던 것처럼 낮았지만 올해는 바뀌었어요. 전형 방식이. 서류 100%에다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에 심층 면접인데 전년도에는 면접이 지성면접과 인성면접을 같이 봤는데 올해는 지성면접 중심으로 본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중앙대는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전형이 단순하니까. 그렇죠. 가장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을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맞죠? 자, 그리고 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학에다 전화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다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끔 대학에 전화해서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학생의 성적을 쫙 불러줘. 막 불러주고 혹시 이 정도 성적이면 고려대학교 의학과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첫 번째, 해마다 합격생들의 성적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우리 대학교 붙으려면 SAT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IB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지원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된다, 될 수도 있다, 한번 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고려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필고사의 비중이 되게 높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학 비중이 30%, 여기는 수학이 60%니까 한양대학교는 수학만 잘하면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성적, 특히 고등학교 성적 좋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을 포함해서 비교과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서류가 좀 부족하다면 거기서 지필고사, 필답고사, 공인어학 성적으로 전형을 세분화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 서류는 턱없이 안 되는데 나는 수학만 잘하면 의대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입시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시면 불합격합니다. 반드시.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대는 작년도와 달리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예요. 아주대 같은 경우 보시면은 1단계에서 수학능력평가 100% 영어하고 수학 들어가는 거야. 2단계에서 면접 본대. 그치? 면접은 지성면접과 인성면접 3개의 면접으로 진행하는 거죠. MMI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주대는 성적을 안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성적을 다 제출하게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필고사 전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필고사의 전형에서 지필의 반영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의 성적의 우수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연세대, 미래나 가천대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전형을 하면서 얘들은 바로 재시민기관 의학적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해요. 둘 다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특히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화학이나 생명과학 구술 면접을 본다라고 지성 면접을 본다라고 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 두 개 학교는 지성 면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지성 면접이라고 되어 있든 그냥 인적성 면접이라고 되어 있든 다 필요 없고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반드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과 의학적인 인적성 MMI 면접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같이 준비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구분 자체가 크진 않은데 어찌됐든 순천향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구술 면접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천향대는 우리가 보호자의 자격에서 고교 1년 포함해서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하면서 부모의 자격을 부모 두 분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죠? 가장 큰 공통점은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 영어 성적으로 1단계를
뽑는다라고 보시는데 그 영어 성적이 사실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보면 이게 이제 충남대학교 공인어학 성적의 성적 환산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익이나 탭스나 IB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IB 성적 같은 경우에 119, 116, 113, 113, 110, 107 정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인어학 성적이 우수함으로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학교의 의대를 만약에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IB 성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성적이 116점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118.9점 만점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적어도 116점 이상의 정도. 그러니까 토익 점수로 얘기하면 971점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익 점수가 만약에 몇 점이야? 971점에서 941점 정도 되어지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대, 건양대,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에요. 면접 전형. 이고 인제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MI, 인성, 지성 면접, 생명과학 원투와 화학 원투가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되고 건영대학교는 재신문 기반 인성, 지성 면접을 보게 되고요. 카톨릭 관동대의 특징은 집단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면접의 특징이 있고요. 인제대학교의 특징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모 자격을 부모를 요구할 때 순천향대와 마찬가지로 보호자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동국대 경주와 대구카톨릭대학교 다르죠. 대구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된 필기시험을 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동국대학교는 SAT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죠. 40%. 근데 SAT 성적을 이렇게 보시면 1600점일 때 400점 만점이에요. 환산 점수가. 1580, 395, 1560에 390, 1540에 385, 1500에 375니까 환산 점수 구간표를 보면 여기서 5점, 5점, 5점 정도 점수 간격이 나는데 여기서 여기는 약 10점 정도 점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540점 이하는 원서를 내지 말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의 SAT 점수를 가지고서 의예과에 원서를 지원하려면 최소 점수가 약 1540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SAT 시험이 취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8월에 SAT 시험에 응시하고 그 다음에 9월 29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국대학교 경주 의예과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면접 일정이 11월 달로 연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의예과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게 이렇게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지필고사나 면접고사에 대한 수업들이 학원 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나중에 6월에 국내에 들어오셔서 수업 일정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면 우리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고 의대를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당연히 내가 뭔가를 원하면 거기에 맞는 노력과 준비를 하셔야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성적과 그 다음에 교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의 활동들,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갖추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성면접이라든가 지필고사라든가 공인어학 성적을 통해서 전형의 차이를 두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특히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는 학교는 반드시 여기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중앙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앙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인제대 이쪽 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고려대학교나 한양대, 아주대나 인하대
또는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지성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제대 같은 데, 순천향대 같은 경우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런 면접의 비중이 많은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서류 준비, 활동 증빙 목록 준비하시면서 지성 면접이나 아니면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들은 학생들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 면접이나 지필고사를 꼭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꼭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서류를 내시게 되었을 때 특히 활동 증빙 목록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활동 증빙 목록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처럼 지성 면접이나 아니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기타 서류를 안 넣는데,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의 학교들은 기타 서류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활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죠. 활동 목록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외국에서 발행했었던 수상을 그대로 붙여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느 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샬라샬라. 근데 꼭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모든 대학에서 재외국민 서류를 담당하시거나 재외국민 입시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몇 개 대학 같은 경우들은 제가 전화를 해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장학생들. 그리고 일반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 한 명이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건양대나 카톨릭 관동대나 뭐 이렇게 충남대, 충북대, 일지대 이런 학교들은 학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학교이지만 재외국민 전형으로 의예과를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이나 재외국민 3년 특례로 원서 지원을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외국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얘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영어로 쌀라쌀라 간단하게 딱 기입해서 넣으면 실제 그 서류를 판단하는 사람이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그 영어로 되어져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적어내면 대학에 계시는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은 아주 우수하시고 영어를 엄청 잘하시고 유학 경험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서류를 내면 그냥 한 번에 알아보고 다 평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는 영어로 대회 이름 또는 뭐 그 기관은 기본적으로 쓰시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두셔야 되냐면, 이 대회가 갖는 의미라든가 거기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대회가 어느 정도 인원에 참여했다든가, 다시 말해서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본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는 사람이 이런 활동이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라고 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주신 분도 있어요. 활동 증빙 목록표를 한 장을 쓰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막 사진으로 붙여가지고 막 20매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되, 단 서류 검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이거 활동 증빙 목록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학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지 돼. 대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은 대학에서 서류 거부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고, 활동 증빙 목록에다가 특히 SAT나 AP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이런 거는 다 알 필요가 없죠, 이 얘기를. 근데 특히 교내에서 활동했었던 거, 교내에서 수상을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서류를 검토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다 내용을 부연 설명하셔야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3년 특례 의예과 전형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3년 특례 의예과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특례 의예과뿐만 아니라 만약에 9월에 수시 전형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동일한 스펙과 동일한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인 학생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